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2008년 2회 전자기사. 자, 조건에 따라 처리를 반복 실행하는 플로우 차트의 기본 용어는 뭐냐? 반복. 아까 반복을 다른 말로 루프형이라고 하죠. 루핑 논다, 이렇게 루핑이라는 말이 반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예요. 네, 그렇죠? 루프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것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영어 단어의 뜻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가능해질 수 있고요. 자, 고속의 입출력 장치에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 방식. 일단 채널이 가장 고성능의 I/O 방법이에요. CPU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입출력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 채널 자체가 입출력만 담당하는 처리기예요. 근데 그 주변 장치에 어떤 장치들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거기 보면은 두 개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미가 없어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셀렉터 채널하고 멀티플렉서 채널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로 혼합한 게 있는데 그건 블럭 멀티플렉서라고 하고요. 그래서 채널의 방법은 두 가지, 셀렉터 채널과 멀티플렉서 채널밖에 없어요. 하나 더 만든다면 두 개 혼합한 블럭 멀티플렉서예요. 그러니까 셀렉터라는 단어하고 멀티플렉서가 있고 멀티플렉서. 이거는 앞에 바이트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블럭 멀티플렉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얘기할 때는 그냥 이거하고 이것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얘기할 수도 있다. 세 가지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자, 그런데 왜냐면 이걸 그냥 멀티플렉서로 그냥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셀렉터라는 말 뜻이 뭐예요? 선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멀티플렉서는 뭐예요? 다중이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주변 장치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왜 주변 장치에 있는 많이 연결된 거를 하나만 골라서 들어가냐 이거야. 또 주변 장치에 연결된 거를 동시에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 운영하냐 이거야. 자, 그러니까 말은 빠르다 느리다의 차이에 있어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하드디스크 자체에 들어있는 내용이 메모리로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죠. 키보드에 비하면 엄청 빠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한 글자를 치는 속도하고 하드디스크에서 한 글자 읽어드리는 거하고 어느 게 훨씬 빨라요? 당연히 하드가 훨씬 빠르죠. 그럼 CPU는 뭐예요? 키보드에 있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받아들이는데 짜증납니다. 아, 저 새끼도 되게 느리네.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동시에 100명이 터미널에 앉아서 터미널에 앉은 사람 100명이 동시에 입력을 해도 CPU가 감당할 수 있죠. 야, 니네들은 동시에 들어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진 주변 장치냐면 속도가 느린 장치들. 그죠? 근데 하드디스크가 10대가 쫙 깔렸는데 10대의 하드디스크를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CPU가 감당을 못해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 동시에 들어갈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 개만 골라서 들어가라 이거야. 왜요? 빠르니까. 그러니까 주변 장치의 속도가 빠른 것은 어떻게 운영한다? 셀렉터 채널로 운영해요. 주변 장치들의 속도가 느린 장치들은 멀티플렉서 채널로 운영하는 거예요. 말되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고속의 입출력 장치. 속도가 빠른 주변 장치는 뭘 이용한다? 셀렉터 채널로 이용해서 I/O가 일어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키보드와 같이 느린 장치는 뭐예요? 멀티플렉서 채널이지만 여기서 물어본 건 고속, 저속이 아니라 고속, 속도가 빠른 거는 셀렉터 채널입니다. 세 번째가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이 3번 다가 됩니다. 명령어의 수행 단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자, 명령어를 가져온다. 그 명령어가 무슨 명령인지 해독한다. 이게 두 번째 디코딩. 디코딩이 해당 명령어를 해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출 주기예요. 그 다음에 자료가 나온다. 그건 실행 주기예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실행하는 건 뭐야? 실행 주기예요. 근데 3번에 왜 명령어를 조합을 하냐고.
조합할 일 없잖아요. 그죠? 각각의 명령어는 각각의 기능만 수행하면 끝나는 건데 왜 불려져 나온 명령을 조합하냐고. 조합할 일은 없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합하는 일은 우리가 그 4개의 메이저 상태 중에 없습니다. 조합 기능 없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가 정답이고요. 다음은 반드시 누상기를 필요한 원어드레스죠? 원어드레스. 누상기를 필요한 거 원어드레스. 이건 뭐 수도 없이 나오는 문제예요. 네. 누상기, 그럼 원어드레스. 세 번째가 정답이고요. 3번 정답. 그럼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니거든. CPU와 메모리와 제어장치. 그죠? 그러니까 전달장치라는 것은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죠? 핵심 요소는 CPU, 그 다음에 제어장치, 그 다음에 기억장치. 전달장치는 핵심 요소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명령어의 기능이죠. 전달은. 네. 두 번째가 정답이고요. 자, 스택은 뭐예요? 네, 옳은 것은 가장 나중에 저장한 자료가 가장 먼저 내보낸다. 딱 걸렸네. 1번이네요. 그죠? 제일 먼저 나중에 들어간 놈이 제일 먼저 나간다 그러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물론 읽어보시지만 어디가 틀린지를 이해하시죠. 가장 먼저 저장한 게 가장 먼저 나간다. 이건 Q잖아. Q 두 번째는. 그죠? 이런 것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프트 레이스에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 시프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시프트는 한 비트씩 시프트를 하면 그 레지스터가 32비트다. 그럼 32번 클럭 펄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32비트가 동시에 가면 뭐예요? 한 클럭에 끝나는 거죠. 그게 병렬이잖아요. 병렬. 그죠? 그러니까 병렬로 들어가서 병렬로 나가는 게 제일 빠르다 이거죠. 네,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죠. 뭐 당연한 거죠. 아, 병렬로 들어오면 빠르죠. 직렬보다 병렬이 빠르고요. 그죠? 들어오는 것도 병렬, 나가는 것도 병렬. 제일 빠르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이 제일 적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동기가변식. 자, 용돈 주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는 뭐냐. 용돈을 줘야 될 돈이 차이가 많이 나면 동기가변식이 좋아요. 용돈을 주는 게 다 금액이 비슷하다. 그러면 하나로 통일시켜도 되잖아요. 그죠?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동기고정식이에요. 근데 동기가변식은 왜 가변적이어야 돼요? 융통성 있게 가변적으로 한 이유는 뭐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명령어마다 각각의 명령어에 대한 시간, 실행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면 뭘로 운영한다? 동기가변식 또는 비동기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면 뭐예요? 동기고정식. 그 말을 쓴 게 뭐예요? 동기가변식이니까 세 번째네요. 수행 시간의 차이가 클 때, 그죠? 차이가 많이 나면 차별화를 해야 돼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낭비를 많이 하냐? 안 되겠다. 그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가변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탄력 있게 운영하자 이거죠. 동기가변식이에요. 세 번째, 나머지는 동기고정식이에요. 제어가 간단하다, 고정식. 비슷하다, 고정식. 가장 긴 것이 주기가 된다, 고정식. 하나로 통일한 거니까. 자, 세 번째가 정답이 되겠고요. 세 번째. 또 나오네요. RISC 구조는 뭐예요? 옳지 않은 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명령어로 줄였다고 그랬죠? RISC의 약자의 R이 뭐예요? Reduced, 줄였다. CISC는 명령어의 개수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것저것 쓸데없이 그냥 잘 쓰지도 않은 거. 그런 거 다 줄여버린 게 RISC예요. 그러니까 명령어의 개수는 줄였어요. 줄였기 때문에 알차게 일하는 놈만 모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리고 메모리를 참조하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나와. 계산 다 했지? 들어가. 나와, 들어가. 그거밖에 없어요. 로드 스토어. 그게 RISC. 모든 그리고 연산 명령은 레지스터에서만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RISC죠. 또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일부 명령어는 특별한 동작만을 수행하여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네,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죠. 일부 특별한 동작, 이거는 CISC 구조에 아마 의미를 설명한 거죠. 근데 매 클럭 사이에 하나의 명령을 시행한다. 클럭 하나의 명령어가 수행되는 게 RISC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처리도 있지만 명령어마다 똑같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잘라서 하게 되면 파이프라인 처리로 마치 4개의 클럭이 지나가야 하나의 명령어가 끝나는 거지만 한 클럭만 지나가도 명령어 하나가 끝나는 것처럼 처리가 되잖아요. 그죠? 파이프라인 처리가. 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CISC 구조 설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데이터 전송 방법식의 플라피 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메모 옮겨올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제일 빠른 건 뭐예요? DMA죠? 채널이 있으면 채널이 제일 빠른데 보통 일반 여러 개인적으로 쓸 때는 전부 다 DMA 컨트롤러에 의해서 IO가 일어납니다. DMA가 제일 빨라요. 이 중에서는. 다른 거는 CPU의 통제를 받아가면서 IO가 일어나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근데 DMA는 CPU 통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눈치는 보지만 CPU의 통제를 보지는 않습니다. 이래요. DMA, Direct Memory Access. 세 번째가 정답. 인터럽트라 하더라도 CPU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CPU를 경유하는 거예요. 인터럽트도. 근데 DMA는 CPU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CPU를 이용하지 않아야 빠른 거니까. DMA가 빠른 거예요. 인터럽트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인터럽트나 프로그램에 의한 IO는 CPU를 경유하는 방식이고요. DMA는 CPU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빠르다 이거예요. 뭐 채널이 있으면 채널이 제일 빠른 거지만. RS232는 주변 기기하고의 인터페이스죠. 세 번째가 정답. 네. 그 다음에 시어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어너는 당연히 아스키 코드를 썼기 때문에 시어너가 개발된 게 70년대인데 70년대는 아스키 코드를 썼어요. 아스키 코드는 분명히 대소문자가 구별되는 코드죠? 또 대소문자 구별을 해요. 그리고 법령 언어이고 고급 언어다. 맞죠? 포인터가 제공되고 주소 계산이 가능해요. 맞죠? 근데 분할 컴파일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모듈별로 따로따로 짜요. 이렇게. 따로따로 짜가지고 따로따로 번역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나중에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링커에 의해서 이거를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분할적으로 컴파일이 가능하다 그러는 게 대부분의 언어들이 다 분할 컴파일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가 정답이고요. 네 번째. 자, 복귀 주소를 어디다 기억해요? 네, 스택이죠? 근데 복귀 주소 자체가 뭐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죠? 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복귀 주소 자체를 기억하는 그릇은 스택이고 복귀 주소 자체는 뭐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에요. 되돌아갈 번지 자체는 이해되죠? 되돌아갈 번지 자체는 프로그램 카운터지만 그걸 보관하는 장소는 스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데 주로 사용해요. 복귀 번지를 기억하는 데 사용하는 건 스택을 얘기죠. 그렇죠? 세 번째가 정답이겠고요.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매핑 방법이 아닌 것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직접 매핑,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세트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간접 매핑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도 앞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간접 매핑은 없습니다. 매핑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네 번째. 자, 직접 매핑은 뭐야? 주소에 의해서 찾아가는 매핑. 어소시에이티브는 내용에 의해서 찾아가는 방법. 빠르다 그랬죠? 내용에 의한 게. 자, 어쨌든 네 번째가 정답이고요. 짝수 페리티 해밍 코드로 00110111을 받았을 때 오류가 수정된 정확한 코드는, 자, 이게 짝수로 만들어진 코드인데 뭔가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봐라. 자, 이거 이제 거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잘잘못을 가려내는 알고리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잘잘못을 가려내자. 자, 우선 써볼게요. 00110111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비트는 누구야? 데이터 비트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죠. 이게 데이터 비트고 박스 안 친 거는 체크 비트죠? 맞습니까? 검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첫 번째 체크 비트는 이거는 0인데 얘가 담당하는 자료는 누구예요? 하나씩 건너뛰는 거죠? 이거죠. 어때요? 정상이네요. 정상은 0이에요. 이해돼요? 이상 없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체크 비트는 이상 없음.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체크 비트는 뭐예요? 0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체크 비트가 담당하는 자료는 뭐예요? 하나, 두 개 쓰고, 두 개 버리고, 두 개 쓰고. 두 개씩 건너뛰는 거예요. 두 번째니까. 첫 번째는 하나씩 건너뛰는 거고, 두 번째는 두 개씩 건너뛰는 거예요. 자,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일이에요. 이해돼요? 잘못했잖아. 그죠? 어디가 틀린지 보죠? 요 네 개 자리 중에 잘못했어요. 그죠? 짝수가 돼야 되는데 홀수가 됐으니까. 네 놈 중에 한 놈이야. 아직까지는 네 놈 중에 한 놈인 건 분명한데 확실하게 누군지는 몰라.
자, 그럼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네 번째도 얘는 담당이 누구야? 4개니까 4개씩 건너뜨리는 거. 하나, 둘, 셋, 4개. 얘도 비정상이에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읽으니까 뭐가 되죠? 1, 1, 0가 되니까 6이죠? 6이잖아요. 그죠? 여섯 번째 놈이 잘못된 놈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바꿔 뒤집어 버리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 놈이 잘못된 거 뭐야? 0011, 001, 0011, 00. 4번이 이제 답인데, 이게 만약에 요 자리가 1이 아니라 0으로 제대로 나왔다면 이게 둘 다 0이잖아요. 둘 다 0이 뭐가 돼요? 정상이 되잖아. 정상이 되면 뭐예요? 000이잖아. 결과가 0이면 뭐예요? 정상이에요. 0번째 자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날라왔을 때는 그 체크를 한 값이 0이어야 되고요. 0이 아니면 그 해당되는 그 값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5면 5번째가 잘못된 거고, 6이면 6번째, 7이면 7번째, 3이면 3번 이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보기가 정답이다라고.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이거 거꾸로 물어본 거니까 아까 우리 해드렸던 거 만드는 거를 거꾸로 해석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시프트에서 바이너리 넘버가 4번 시프트 레프트 왼쪽으로 이동하면 뭐예요? 곱셈. 4비트 이동하면 뭐예요? 비트니까 2의 4승을 곱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2의 4승은 16이죠? 16을 곱하는 거예요. 라이트는 나누는 거고요. 레프트는 곱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곱하기 16이 되네. 두 번째가 정답이었고요. 두 번째. 자,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명령어를 받아들이는 레지스터잖아요.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가지며 프로그램 제어형 레지스터 맞죠? 그 명령어가 뭐예요? 제어하는 거잖아. 더해주세요, 곱해주세요, 이런 제어잖아요. 그죠? 1번 맞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예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바로 전에 수행했던 명령어의 주소, 말도 안 되죠. 이전의 주소가 아니라 다음에 실행하려고 하는 주소를 기억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트예요. 이해하셔요? 다음에 실행하려고. 나머지 뭐 읽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에서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서 해야 할 구체적인 연산 덩어리. 메소드라고 그랬죠? 메소드예요. 방법, 처리 방법. 이걸 아까 펑션, 그러니까 옛날에 절차 지향 언어에서는 펑션이라고 그랬어요. 프로시저, 펑션 이렇게 얘기했는데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용어가 메소드라고 이름을 붙여요. 기능 덩어리. 여러분들 엑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셀에서의 기능 덩어리가 뭐냐면 매크로잖아, 매크로. 그죠? 매크로가 뭐예요? 기능 덩어리예요. 총합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거, 평균을 구하라. 이게 하나의 기능이잖아. 그죠? 그 기능 덩어리를 뭐라 그래요? 매크로, 메소드, 서브 프로그램, 서브 루틴, 프로시저, 모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메소드라고 그래요. 이해돼요? 메소드, 연산 덩어리, 매크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쓰임의 차이가 달라서 용어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메소드하고 매크로의 구조는 똑같아요. 연산 덩어리.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얻어지기 위한 연산들의 집합, 모임. 제대로 된. 그게 메소드라고 그래요. 메소드. 세 번째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부동소수점 곱셈. 이거 또 나왔죠? 가수의 위치를 조정하는 건 뭐예요? 덧셈과 뺄셈이에요. 곱셈일 때는 지수끼리는 더하고 가수끼리는 곱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가 정답이네요. 자, 곱셈을 물어봤으니까. 네. 두 번째가 정답이고요. 앞에 나왔던 거니까. 자, 부동소수점 연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CPU가 뭐예요? 코어 프로세서예요. 코어 프로세서.
지금의 CPU들은 원래 옛날에는 정수 연산만 되는 CPU였었어요. 그럼 선생님 실수 연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 연산으로 돼요.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이거를 더하라고 했다. 만약에 40.5에다가 85.7을 더해라. 그럼 이거는 실수 자료잖아요. 그럼 실수 연산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파는 그 계산기는요, 정수 자료만 연산이 되는 거예요. 공학용 계산기 있죠? 공학용 계산기는 실수 연산이 되는 CPU가 따로 들어있는 거예요. 공학용 계산기. 그럼 이걸 어떻게 정수로 계산하냐? 이거 10배 하면 얼마야? 405잖아. 이거 10배 하면 뭐야? 857이잖아. 이거 더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답 나오잖아. 내보낼 때 점 하나 찍고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실수형 자료 연산도 정수형처럼 연산할 수 있어요. 좀 느려서 그렇지. 절차가 복잡해잖아. 그죠? 그러나 부동소수점, 즉 실수 연산 자체를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는 코프로세서가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일반 계산기는 코프로세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가지고 같이 다 붙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낭비지, 쓰지도 않는 그 공학용 계산기를 일반 사용자가 쓴다는 건 낭비잖아요. 그죠? 아까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는 코프로세서라고 그래요. 부동소수점을 위한 연산 장치를 뭐라 그래? 코프로세서. 상호 협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코프로세서. 첫 번째가 정답이 됐고요. 세계 각국의 모든 언어가 가능한 게 뭐예요? 유니코드죠? 유니버셜. 유니코드입니다. 3번이 세 번째가 정답이 됐다. 그죠? 자.